북한에 좀 큰일이 있었다고 오늘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죠. 건물이 무너졌답니다. 우리도 과거 좀 아까 이제 우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께서 그 산풍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 북한의 건물이 무너졌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요. 또 북송됐던 라오스에서 잡혀서 탈북했다. 라오스까지 갔다가 다시 북송됐던 북한의 청소년들. 갑자기 북한이 뜬금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속내는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탈북 작가 리밀 씨 그리고 탈북 아나운서 송지영 씨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건물 무너진 것부터 얘기를 해보죠. 예. 원래 건물 쪽을 잘 아시잖아요. 쿠웨이트에서도 쿠웨이트에서 탈북하셨으니까, 예, 그죠? 예. 예. 그 건물 일단 무슨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일본 쪽에서 일본 언론에서 나온 게 이제 국방위원회 청사 신축공사하다가 이제 무너졌다. 신축 공사하다가. 예, 새로 짓다가 이제 무너졌다. 80명이다. 근데 아직 뭐 장소나 사진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날짜도 이제 추정으로 예. 10월 달경에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국방위원회라면은 국방위원회 따로 별개 청사가 여지까지 없습니다. 예. 국방위원회 2000년에 발족해서 있었던 거는 무력부 청사안에 한 개 건물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쪽 그 안에 한 개 건물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 짓는다는 소리는 이제 2000년 뭐 중반 2005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말이 나왔거든요.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그걸 이제 부지가 지금 창전거리 말고 그 앞에 만수대 거리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이제 중앙인민위원회 러시아 대사관 만수대 예술극장 그 주변입니다. 그쪽에다가 아마 지을 걸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거 뭐야? 아파트도 무너졌잖아요. 지난번에. 아파트 예? 무너졌죠. 그리고 이거 또 무너지고 왜 그래요? 아니 학습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나? 예? 근데 아직까지 사진 없어서 단정하기 힘들겠는데 무너졌다면 국방위원회 건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튼튼하게 진다고. 그럼요.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들어가서 직무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국방위원회는 우리 청와대인데 그걸 그렇게 허술하게 짓지 않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아파트는 뭐 주민들이 사는 거고 뭐 자재 이런 자재 저런 자재 다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날림식으로 그거는 그렇게 짓지 않거든요. 지금 김정은이 집무실이 있는 1호 청사도 100년 가도 끄떡없이 지은 겁니다. 아마 그게 사실이라면은 국방위원회 건물은 아니가 무슨 뭐 공공기관 건물은 되지 않을까. 그냥 청사다. 청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재를 많이 빼돌리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무너지지. 뭐가 사회가 궁핍하니까 거기서 계속 빼서 또 뭘 이렇게 바꿔서 또 이제 뭐 자기 부를 축적하고 그거는 뭐 예전에도 있었고 끊이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거 봤어요? 북한 예술? 못 보셨죠?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저희 맏 오빠가 평양 속도전 청년 돌격 때 이제 5년 동안 통일거리 건설할 때 직접 나가서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그렇습니다. 속도전 자력갱생해가지고 속도전에 불바람 일으킨다 해가지고 이게 뭐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도 않았는데 뭐 벽체 같은 거 이렇게 뭐 원재를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기중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이제 뭐 밧줄로 세워서 기중기로 끌어서 세우고 이러는데 짓다가 무너나서 뭐 군대들도 죽고요. 속도전 돌격 때도 죽고 그냥 뭐 당을 위해서 이렇게 영웅 메달 같은 거 뭐 공로 메달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한두 개 주고 맙니다. 죽으면 메달을 주는구나. 메달 주고 이 사람은 조국과 당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제 전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표창장 같은 게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도전 철격대 생활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뭐 이제 돌격대에 그냥 비닐방 막 펴놓고 그냥 거기서 쫙 남자 여자 절반 갈라서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이렇게 자고요. 뭐 이 세포가 온몸에 까뜩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발이 없어지고 누가 훔쳐가요? 신발도 누가 어느 같은 속도전 돌격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막사에서 훔쳐간지 몰라요. 이 막사에서 사는데 이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여기 와서 소리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에서 예를 들면 자기네 뭐 자재가 없어졌다 하면 또 저쪽 공사장에 가서 자재 훔쳐오기도 하고 뭐 완전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 배고프면 또 세멘트 가지고 나가서 암시장에 내다가 두부 바꿔 먹던지 뭐 소주 바꿔 먹던지 이러고. 야, 네. 그러지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너지지? 그렇군요.
자, 그거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아직 사진이 안 나왔다는 예. 거, 그건 진짜 우리 예. 이민일 작가 말 맞다는 좀 더 봐야 될 것 봐야 같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발행하는 월간지가 말이에요.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 기관지가 비판하는 게 이례적인데 뭐냐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된 북한 사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1%를 위한 사회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잘 사는 사람들. 네. 근데 우리 림 작가도 저 평양에서 사셨죠? 네. 0.1%였었어요? 아니죠? 아니었지요. 예. 네, 평양 시민이라고 전체 북한 주민의 뭐 한 10%는 뭐 들어갈 수 있어도 0.1%는 못 들어갔죠. 평양 시민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이제 관영지가 그렇게 비판했다는 거는 중국도 내심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룡해가 이제 그 러시아 날아가서 이제 뭡니까 푸틴하고 예. 아주 돈독한 이제 모습 면출하고 왔는데 시진핑으로서는 이제 불쾌하죠. 이제 그 작년에 핵실험 이후부터 계속 그렇죠. 북한에 대한 예. 이제 경제적인 제재를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줄였다 늘었다 하는데도 김정은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근데 우리 림 작가께서 네. 평양에 사실 때 예. 0.1% 젊은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셨어요? 이제 눈에 보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 건 이제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호텔이나 거기도 뭐 이제 외국인 위락 시설들이 많은데요. 주로 그런 데서 0.1%이 사람들은 정말 뭐 사회주의를 마음껏 즐깁니다. 사회주의를 즐기기가 자본주의를 즐기는 거죠. 솔직히 아니, 얘기해서 돈 많은 그렇죠.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주의다 그리고 그렇지. 내용은 자본주의를 창광거리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창간거리나 이제 만시대 그죠? 거리, 창정거리 이런 거 뭐 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예. 콘서트 하시는 분이 이 맥주집에 가면은 선남 선녀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거 한다는 게 결국은 그거 0.1% 아닌가요? 그럼요. 0.1%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평양에 계실 때 맥주 몇 번 잡숴보셨어요? 맥주요? 대동강 맥주인가? 저 있을 맥주? 때는 없었고요. 저 있을 예. 땐 용성 맥주 있었는데. 용성 맥주. 예. 예. 그거 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잘 번. 먹으면 한 번 먹어봤어요. 잘 먹으면 한 예, 번. 예. 얼마나요? 뭐 한 두세 쪽기? 두세 쪽기. 예, 두세 이제 잔이죠. 두세 잔 정도 먹고. 1년에 한 번 예, 정도. 1년에.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평양이라고 해서 네. 평양에 250명? 300명도 안 됩니다. 300만. 300만도 안 되거든요. 그 인구가 사는데 평양에 있다고 해서 상위 1%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평양이 이제 북한 주민의 10%라고 볼 때 그 안에서도 상위 1%라고 하면 평양 안에서도 조직 간부들 내에서도 아빠가 권위 있는 이제 권력층에 자제해야 돼야 뭐 해당하 가는 가서 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이제 뭐 비디오 같은 거 틀고 송 비디오 같은 것도 보고 미국 영화도 보고 성인 네 이런 걸 봐도 야동. 자기네 네. 아버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집에는 들이치지 못하는 거죠. 북한의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얘네 아빠가 감히 조직 지도부에서 지도원을 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런 집을 감히 들이칩니까? 일반 주민이란 몰라도. 이런 1%의 생활을 맛본다는 거는 평양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맛보는 게 아닙니다. 맛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여기 와서 북한에 이제 뭐 고위급에 있던 간부가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활했던 거하고 네, 너무 격차가 큰 우리가 거죠. 정말 고지 시각에 네? 생활하면서 네. 살던 거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생활을 했다면 네. 이거는 내가 북한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예를 든 게 평양산원이에요. 가보셨어요? 평양산원은 제가 평양에 이제 그 친척집이 있어서 갔을 때 겉으로만 봤습니다. 평양고 가까이 가서 들어가 보려고 해도 그 앞에 경비를 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 불가. 접근 불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병원이면 가도- 아픈 사람 아무나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북한에서 평양 산하는 정확히 말해서 평양의 특권 계층을 위한 곳이고 또 북한을 자랑하게 하는 선전 체제의 수단일 뿐이지 이게 실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어서 오라 하고 이런 식으로 팔을 쫙 벌리는 장면이 되어 있고요. 1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1980년도 이제 7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뭐 2030개의 뭐 입원실이 있고 뭐 응급실이 있다고 해도 이게 실제 인민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북한의 특권 계층을 위해서고 북한의 선동 수단을 위한 외국인들이 가면 관광 필수 코스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평양산원이 네, 자랑하기 병원이 위한. 아니라 관광 명소가 제가- 됐네. 네. 예? 제가 이제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네.
그 평양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 태생이었고 평양에 살았으니까 제 첫 딸을 이제 거기서 출산했어요. 어디서요? 평양 평양 산원했어요. 아. 제가 92년도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제 첫 딸을 이제 1%인데. 예. 오, 대단하시네요. 아니 평양 산원에 간다고 1%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운이 좋으셨네요, 그래도. 평양 산원에는 제가 경험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평양 시내 거주하고 있는 그것도 평양시 300만 시민이 다 한답니다. 예. 한 150만 그 예. 중심 구역에 있는 그 시민만에 한해서 초다이만 거기에 산원에 혜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예, 있는. 그리고 둘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둘째부터는 지역 병원, 지역 병원. 예, 구역 인민병원에서 갈 수 있고 산통이 오는 전날에 들어갔다가 애 낳고 다음 날에 나옵니다. 3일, 2박 3일간 나오고 뭐 그 가 있을 꿈 동안 같은 2박 3일이겠네요. 예, 그 안에 있을 동안은 뭐 미역국도 주고 꿀도 주고 뭐 밥도 주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평양 시민 그 병원은 하나인데 큰 병원은 맞아요. 근데 그 150만 그 150만 되는 그 시민들을 대상하기는 너무나 작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만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좋죠. 그렇죠. 애 엄마가 이제 별천지죠? 들어가서 그럼요. 그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뭐 이게 뭐 보석 바닥에다 깔아주고 물이 바닥에 보석까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진짜 그거는 다큐멘터리 보면 평양 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예. 평양 산원을 이렇게 쫙 자랑하는 거 봤어요. 네, 그건 텔레비전을 맞아요. 봤죠. 조선중앙 텔레비전. 대리석 깔고 대리석 기둥 있고 보석 깔아주고 뭐 그 안내원이 쫙 이제 그 아나운서가 쫙 설명하면서 평양 산원을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현대적으로 북한에서 말하면 현대적으로 꾸려진 제일 1등 여성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도 평양에는 가가보지 지방 사람들 평양 산원에서 아기 낳으려면 세 쌍둥이 아니면 네 쌍둥이 낳아야 거기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끝장 토론지, 그때 기자회견 하셨었잖아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끝장 토론 답 왔어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겁니다. 콘서트는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네. 그래서 통일 콘서트라고 해서 따로 이제 하기로 하고요. 그분들이 안 양쪽 다 나온다고. 통일을 주장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평양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이제 하는 거고 저희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오판하지 말고 잘 들을 수 어디서 있도록. 콘서트 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장소가 장소. 네 정확하게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여성들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건? 탈북민들이 나와서 탈북 여성분들이 나와서 어. 자기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거 예. 도와지도 말고 돌지도 말고 북한의 현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다음 주제인데, 이 라오스 탈북 청소년들 말이에요. 9명이, 라오스에서 탈북했다가 라오스에서 잡혔잖아요. 네. 근데 이들 모습이 다시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한 거예요. 뭐 관영 매체가 아니라 북한 다 관영 매체니까. 조선중앙. 예, 북한 TV에 등장을 한 건데요. 자, 잠시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죠.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 학교에 내가 오게 됐다는 그 긍지감과 자부심을 하면서 머리를 쳐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남조선 괴뢰들에게 납치되었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의 청소년들이 자기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우며 행복한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흘렀습니다. 예, 지금 1년 7개월이 근데 아니, 북한 방송도 아주 뒤에 딱 PD도 세워놓고 아주 그냥. 예, 많이 김정은 시대 와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전 저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식으로 저 친구들 방송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거 우리 민족끼리 방송은 북한 주민들 보는 방송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대외용으로. 대외용으로 했다면 왜 했을까요? 이 라오스 9명. 근데 이게 9명도 아니고. 예, 지금 9명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4명만 나왔죠. 이 원래는 이제 9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요. 2명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잘못된 네. 것 같다는 이제 추정적으로 이렇게 뭐 전 국회의원이 예. 그렇게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뭐 조금 뭐 느낌을 가졌는지 재차 이제 공개했어요. 뭐 정상적이라면 이제 진짜 거기 반론하려면은 그 잘못됐다는 애들부터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없고 예. 지금 뭐 엉뚱하게 다른 4명은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북에 계셨을 때 탈북하다 잡힌 사람 어떻게 됐다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북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평양에 있었으니까
주로 평양은 탈북자가 많지가 않나 보죠? 없죠. 없고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면은 해외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들. 아니 안 들어온 사람 말고 해외 나갔다가 이제 탈출하다가 불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나 그 리비아나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공항이나 이 철도역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수갑차 가지고 저기 관리소로 가요. 그냥 관리소라는 거기까지 게 정치범 끝이에요. 수용소죠. 수용소죠. 정치범 수용소죠.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냥 이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끌려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평양에서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탈북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일단 북한에서는 만 17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봅니다. 예. 공민증이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성향에 따라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것인지 예. 아니면 여기로 말하면 교도소라고 하는 교화소로 보낼 것인지 그걸 북한에서 이제 판정을 지어서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로 보내는 거는 재판도 없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예. 구루소에 한 며칠 가다 놓고 조사 다 마치고. 아. 그렇지만 교도소에 보내는 거는 재판 다 하고 교도소로 보냅니다. 네, 5년이면 5년 정거리 교화소, 중산 교화소 뭐 이런 식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 예전에는 이제 연자제를 해서 자식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연자제를 뭐 아빠 엄마가 이혼하면 애들은 엄마 따라 뭐 아빠만 보내고 뭐 엄마를 잡아간다면 아빠인데 아이를 복속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만 17살이 안 됐기 때문에 소년 교화소에 잠깐 보내든지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애들 단체적으로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고 얘네를 이제 2명은 총살하고 뭐 나머지는 교도소로 보냈다 아니면 얘네를 뭐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 우리 해외 언론들이 막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 민족끼리 아니다 우리도 인권이 있는 나라다 자 봐라 우리 이런 여기 이제 우리나라를 배반했던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을 가기 힘든 이런 뭐 제일 고등학교도 보내고 우리 공화국 품속에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체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없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2명을 공개 총살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소년 교화소에 가지 않았을까. 처형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처형은 아이들을 처형시키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낸 애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성분이 좋은 집 애를 북한에서 체제 선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학교에 보내놓고 대대적으로 우리 인권이 잘 돼 있고 그렇지 않다 이런 걸 그렇죠.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인 거죠. 그걸 사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탈북자, 이제 탈북하다, 청소년, 지금 우리가 라오스에서 잡힌 그 9명은 다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건데, 우리 리민 씨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맞죠? 네, 맞아요. 쿠웨이트에서 탈북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만일 쿠웨이트 탈북하다가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북한은 지금이야 그 재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뭐 묻지마 수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제가 쿠웨이트에서는 제가 최초로 나왔으니까 뭐 사례를 모르죠. 평양에 있을 때 어떤 사례를 봤냐면 러시아에서 있다가 이제 도망치다가 그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는 거. 그거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수갑차서 수용소 가면 그냥 끝입니다. 가족들은 이주시키는 거죠. 지방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니까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어떻게 됐냐. 그걸 알아보면은 그냥 뭐 가문에서 없는 걸로 인식하라 하고 그 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게. 그냥 정신 못 나오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들어갈 때 제가 안전부에 있었으니까 그 계통을 조금 아는데 공민증을 회수하고 들어갑니다. 공민이 아닙니다. 예. 그냥 번호를 줍니다. 여기다가 375번 뭐 이렇게 번호를 주고 번호를 부르지 사람이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공민증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나올 때 주는데 그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치범 그 안에서 수용소는. 죽는다. 그냥 죽는다고 정신토록 일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군요. 어떻게 방송계통에 종사했으니까 여쭤보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4명 어디 갔는, 4명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5명 어디 갔냐, 막 떠들면 5명 보여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럼 나머지 4명도 다 보여달라. 걔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근황을 보고 싶다. 이걸 우리가 언론에서 그냥 이렇게 외친다면 북한에서도 얘네를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다 지금 가다 놓고 이제 그 세뇌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든지 아니면 혁명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노동 단련대 보내가지고 소년 단련대 같은 데 보내가지고 정말 노랑물을 빼기 위해서 최대로 얘네를 혹사시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언젠간 그래서 보여줄 수 있을 언젠간 것이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병사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지네가 사망했다. 죽여놓고. 그렇죠. 병으로 사망했다 하면 뭐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그런 면에서는 참 잔인하고 그럼요.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냥 뭐 그건 아마 세계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죠. 바로 관심을 거기에 가져야 있는 됩니다.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